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음성인데요. 유명한 사람의 음성이지만 어떤 분이 SNS에 올려줬기 때문에 이걸 떠평에서 다룹니다. 진중권의 음성인데, 한동훈 후보가 진중권 같은 사람들의 둘러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배반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진중권을 철떡같이 믿고 참모진에 배치했는데 진중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아왔어요. 저 때문에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좋은 그룹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딱 봤더니 운동권 출신이다, 빨갱이다 이러는 거지. 한동훈 주변에다 빨갱이가 자고 있고, 이런 식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섞어가지고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내가 뭘 느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쉽지 않겠다. 내가 볼 때 니들 싸움이거든. 거기 근데 왜 나를 끼어들어? 이철균과 이 사람이 인터뷰를 딱 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기들을 나를 어떻게 대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자기들 당에 데려다 놓고 여기저기서 와달라, 우리 집에 억지로 사진 찍겠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당신들이 놀고 있을 때 제일 야당 노릇한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이러면은 도와주고 싶던 사람도 도와주겠냐고. 외연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까지 설득해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게 만들어야 될 판에 이게 잘라낸다는 게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씨 당신 뜻입니까? 아니면 쇼츠인데요. 떠들고 있는데, 진중권의 얘기 들으셨죠? 한동훈한테 문자가 날라왔는데 그걸 까면서, 말하자면 고자질을 하면서, 한동훈은 안 되겠다. 너들 싸움인데 왜 나를 끼어들여? 그러니까 너들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동훈은 참모로 여기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중권이, 김경률이, 뭐 신지호는 뭐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지호는 우파 활동 많이 했으니까 조금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건 그렇다 치고, 진중권이, 김경률이, 함은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셨죠? 이거 왜곡된 거 아니잖아요. 진중권이 말이잖아요. 그걸 쇼츠, 어떤 분이 쇼츠에서 편집한 건데,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이 조국 조금 까고 문재인 조금 깠다고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전향 안 했잖아요. 나는 좌파였는데 좌파가 허구가 많고 잘못된 게 많아서 난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하고 전향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쪽 저쪽 다 가는 거야. 왜냐면 저쪽에 있어 보니까 조국한테 당했거든. 동양대 교수하면서 지가 박사학위도 없이 거기 교수하고 있는데, 정경심 문제로 동양대가 난리가 나니까 지도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될 것 같고, 뭐 조국하고 뭐 이 정경심하고 엮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경심 까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 조국 까고 돌아다닌 거, 문재인 좀 까고, 그리고 윤석열도 까고, 모두 까게. 이제 한동훈도 까잖아요. 이제 한동훈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들 싸움인데 왜 나를 끼어들이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놈이 참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엔 다 이래요. 그냥 저들이 출세하려고, 아니면 저들이 뜨려고 한동훈이 그 당시에 제일 하니까 측근으로 활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알고 측근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피가 이쪽하고 같은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진중권, 김경률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은 왠지 좀 불편해. 그러니까 한동훈도 우파하고는, 우리 같은 우파하고는 왠지 불편해. 그래서 가지고 거북스럽고. 근데 진중권이 말 듣고 이러면 왠지 편해. 피가 땡겨. 이래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 다 좌파도 깔았잖아요. 진중권, 김경률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그러면 피가 그쪽으로 땡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는 어떤 피냐? 김일성도 그랬잖아요. 좌파들은 배반을 잘하는 거 지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좌파부터 청산해버리잖아요. 다 수청해버려요. 베트남 호치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빼투공, 월남에서 빼투공에 협조한 놈들, 배신자들부터 먼저 쳐버려요. 이게 이런 데니까요. 벌써 배신하잖아요. 이들 싸움인데 왜 날 가지고 그래?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한동훈은 어렵게 됐는데 요따구로 하는 놈이에요. 이 방송에서. 이거 방송에서 한 거 편집한 겁니다. 사석도 아니고요. 사석에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측근이고, 아니 멘토 그룹이라며. 근데 이따구로 얘기해.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이 정신과 심장이 한동훈과 한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입니다. 좌파들은 본색이 이래요. 그런데 이 지금의 문제가, 이제 익십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5차례나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의하자고 그러니까 읽고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 답장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더니 한동훈이 변명이라고 한답시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우파들이.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문자 내용이 재구성됐다. 재구성된 건 맞죠. 여러 가지 문자 내용이 이제 좀 함축해서 재구성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짝이 깼다는 얘기야. 짝이 깼어도 그 내용은 맞잖아. 읽고 씹은 거 맞잖아. 읽고 안 씹었어? 본질을, 이게 좌파들은요,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본질에다가 여기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에 때가 낀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그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톱에 때가 끼었다. 본질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고 씹은 거, 씹었잖아. 씹은 거 가지고 얘기 안 하고 편집했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편집하면 네가 읽고 안 씹었는데 문자에 대답을 했는데 읽고 씹었다고 편집을 해서 사기를 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읽고 씹은 건 인정했잖아, 한동훈 후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바빠서 소홀했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바로 나왔어야 되잖아. 지금 김민전 의원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도 피곤해서 좀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거 나오니까 바로 사과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사과 바로 하잖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한 거 아니야? 20년 이상 사귄 형의 선배의 부인, 인간적으로도 그거 씹으면 안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문자를 씹은 것도 안 되고, 자기가 그리고 당의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리고 사과 같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씹은 거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소홀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실제로는 맥락상 오히려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상당히 늘어놓은 문자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네요. 뭐라고? 여기서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그 내용 보셨죠? 어떻게 사과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과를 어떻게 하면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거래요. 이렇게 사기를 쳐. 20년 이상 사귄 형수를 사기를 치고 대통령 부인을 사기를 쳐.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상당히 늘어놓은 문자였다. 영부인의 문자를 늘어놓은 문자였대요. 이거는 아랫사람이라든가 비판할 상대 있잖아요. 적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김어준이 같은 놈이 주저리 늘어놓는 말만 했다, 이렇게 유촉새가 늘어놓는 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린 적이나 비판할 대상,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라는 우리 편한테 늘어놓는 문자였다, 늘어놓는 주저리였다, 늘어놓는 말이었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영부인에 대한 문자를 갖다가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상당히 늘어놓는 문자였다. 늘어놓는 문자래요. 여기서 인간성 본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안 돼요. 지도자 자격도 안 되지만 실력도 안 되지만 인간성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조중동 아직도 한동훈을, 특히 조선일보는 아직도 한동훈을 띄우는 것 같아요. 탑에 오늘 기사, 조선닷컴의 탑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6개월 수면 아래 있던 김건희 문자, 한동훈 당대표 나오자 공론화.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이 제목 읽고 딱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지금 왜 터뜨리지? 이게 마치 음모론 기획이야. 이걸 묵히고 있다가 한동훈이 당대표 나가면 요때 한동훈을 당대표 못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음모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작업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식으로 한동훈이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그걸 헤드라인에, 일면 탑에, 조선닷컴 탑에 딱 헤드라인에 답니다. 6개월 수면 아래 있던 김건희 문자, 한 당대표 나오자 공론화. 마치 대통령실에서 뭔가 작업한 것처럼. 이 조선일보. 참 비극적입니다. 그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수세에 몰 때 얼마나 앞장서서 수세에 몰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하루도 몇 건씩 그냥 가짜뉴스 섞어가면서 막 터트리고 이래가지고선 여론을, 저는 그때도 그 조선일보, 전 TV조선에서 방송할 때니까, 앵커할 때 아닙니까? 저는 믿었어요. 제가 휘꺼덕 넘어갈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휘꺼덕 넘어가요. 그게 갸우뚱한 것도 있었고 믿은 것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고 조선일보 사과 안 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짜뉴스 양산한 거, 선동한 거, 사과 지금까지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래놓고 지금 또 윤석열 탄핵 머리에 이런 식으로 한동훈 편들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감히 이재명 편들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보수우파 신문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 떨겨야 되니까 한동훈을 편들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이게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나라예요. 언론이 이러지. 우파 정당이 졌다오지. 우파에 또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이 실력이나 인성이나 이러지.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저 애국 시민들이 그냥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그냥 외치면서 대통령실 앞에 용산에서 그냥 외치면서 부정선거와 또 어떻게든지 부정선거와 국민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선거 나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나라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이게 걱정되고 내 표가 도둑 맞고 왜곡되는 거 걱정돼서 싸우는데 정작 부정선거에 당한 놈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총괄이었잖아요. 총사령탑이었잖아요. 부정선거에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당하면 부정선거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반칙에 당했다. 축구도 반칙에 골이 들어가면은 이거 비디오 판독하자고 나오잖아요.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요. 감독이. 이때 감독은 누구야? 한동훈이에요. 자기가 총사령탑이었잖아. 그럼 비디오 판독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 얘기 다른 사람 4명 중에서 3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그때 사령탑이었던 완탑은 얘기를 안 해. 당해놓고. 나 이 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사과한다는 그 5번이나 했대잖아요. 5번이나 문자를 보냈대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받아서 사과를 하게 했으면 여론이 확 바뀌었지 또. 또 저는 사과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너들은 사과하라는 입장이 아니었냐. 너들은 한동훈 팀들은 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사과를 한다는데 왜 그걸 씹어?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었냐? 그걸 난 묻는 거야. 불행한 나라입니다. 진중권이, 김경준 다 이런 놈이에요. 배반하는 거 들으셨죠? 안 돼. 이런들 배반하는 놈들이 휩싸여 있으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해 그러니까. 배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